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지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나이를 먹어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통점을 실천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차림,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작은 것에서도 젊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평불만을 줄이고 좋은 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삶이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60대 이후에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삶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도 체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도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함께 운동할 친구나 동호회를 만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지나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고 즐기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몸도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하면 몸이 회복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기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60대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하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교류는 삶에 안정감을 주고 추억을 공유하는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관계를 유지해보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교회, 성당, 사찰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후에도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대화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기술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익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관심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더 이상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행, 취미,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즐기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피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생활이 함께할 때 돈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강의, 글쓰기, 상담 등의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면 경제적 자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제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올라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비보다는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약과 낭비 없는 소비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경제적 안정과 소비 습관을 조절하면 60대 이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 안정과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지적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독서, 글쓰기,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드닝이나 요리를 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취미로 삼으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면 자신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으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의 흥미가 높아지고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색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영상 제작을 배우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반자와 삶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재혼 후 발생하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분배 문제는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작하며 새롭게 재산을 나누거나 상속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상속받을 자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긴장을 초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를 우선시한다고 느낄 경우 상대방이 배제된 기분을 느껴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 전에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지원과 유산에 대한 기대. 노년기의 재혼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을 결심할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제공해야 할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상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재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재혼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재혼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재혼을 단순히 부모의 결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부모가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옵니다. 부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종종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감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기대와 정서적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쉽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서적 안정감 대신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만큼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에서는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가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는 서로가 오랜 기간 형성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쪽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 생활 리듬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이 지출에 보수적이고 다른 사람은 소비를 즐긴다면 경제적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간의 성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친구를 초대하거나 외출을 즐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활동적이고 운동을 즐기는 반면 다른 쪽은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두 사람 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과 습관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재혼 초기부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임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도 포함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손주, 친척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재혼 배우자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이 금전적 또는 정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두 사람 간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노년기의 평온함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 재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이나 갈등은 재혼 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서 겪었던 상처가 재혼 관계에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며 작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이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재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배우자와의 비교나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재혼 배우자에게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혼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건강과 일상에서의 부담 증가. 노년기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의 책임. 노년기 재혼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환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돌봄의 책임이 재혼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을 넘어 정서적인 부담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거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재혼 상대방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희생하며 돌봄에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여유롭고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은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돌봄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불만과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어 건강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재혼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나 헌신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이러한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기대와 현실의 차이. 노년기에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반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과 현실의 차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초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길 기대했지만 다른 쪽은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재혼에서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불만이 쌓이고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상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논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혼 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이상적인 기대만으로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재혼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 관계가 불러올 수 있는 피로감.
재혼 후 돌봄 관계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쪽이 돌봄 역할에 치우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이를 고맙게 여기지 않거나 돌봄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질 경우 돌보는 쪽은 소진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지속되면 돌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반복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관계는 재혼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혼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재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 맺기. 노년기에 꼭 재혼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혼보다 부담이 적고 서로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의무감이나 책임보다는 서로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친구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재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의지하되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결국 재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정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통해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특히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거 또는 별거 동반자 관계의 장점. 노년기의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에 대한 부담 없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동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법적, 경제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재혼보다 간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 관계는 서로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일상을 즐기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별거 동반자 관계도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갈등이 적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형태의 관계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재혼과 달리 법적,
경제적 문제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 채우기.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또한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재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5. 재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의 사전 확인.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라 재산 상속, 그리고 생활비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와의 공동 재산 분배는 기존 자산의 분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재산의 소유권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문제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의료 결정권이나 연금 수급 자격과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병원에서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서로의 기대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및 법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간의 소통과 조정.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종종 재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걱정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재혼 후 안정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쪽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불안은 재혼 후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재혼에 대한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족 구성원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을 논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열린 소통과 신중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기. 재혼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이러한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이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충돌할 경우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재혼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가 상대방의 관계와 충돌하거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혼은 또한 자신이 기존에 구축해온 독립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때로는 재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 이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은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봅시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특정 운동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관절 손상, 근육 부상, 심혈관 부담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부터 피해야 할 운동과 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법을 배워서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60대 이후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신체적 변화. 관절과 연골의 약화. 잘못된 운동이 관절을 손상시키는 이유. 나이가 들면 관절과 연골이 점차 약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과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합니다.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을 반복하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점프나 달리기처럼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운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연골을 더 빠르게 마모시키고 관절 주위 조직의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이 약해지면 부상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는 한 번의 부상이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절 강화 운동을 병행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적절한 관리와 운동 선택으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유지하세요.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인한 부상 위험.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운동 중 부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근육이 신체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지원하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근육과 힘줄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량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한 운동은 근육 부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신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유연성 저하도 문제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운동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와 유연성 저하를 보완하려면 저항 운동과 유연성 강화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준비시키세요. 이를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60대부터 피해야 할 운동 종류. 과도한 중량을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위험성.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은 관절과 힘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와 같은 부위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초보자일수록 중량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운동 중 자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자세로 무거운 중량을 들면 허리 디스크나 근육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량을 다루는 동안 균형을 잃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량을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긴장 상태입니다. 중량을 들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적정한 중량을 선택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운동보다 저강도의 저항 밴드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관절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웜업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중량은 되도록 피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량 운동은 강력한 운동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관절에 부담을 주는 고강도 점프와 달리기. 60대 이후에는 점프와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무릎, 발목, 고관절 등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과도한 충격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운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심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에어로빅 운동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큰 충격을 주어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근육 피로를 빠르게 유발하며 관절 주변의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를 반복하면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 부상은 한번 생기면 치료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 효과를 누리기 위해 낮은 강도의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심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과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결국 점프와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은 60대 이후에는 피해야 하며 더 안전한 대안을 통해 건강한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지속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만성 통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의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중요합니다. 3040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의 시간은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어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시간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 고갈을 초래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달리기나 사이클링은 특정 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짧고 효율적인 인터벌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정지 상태의 자전거 타기를 2030분씩 번갈아 하면 심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세요.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지나치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운동 대체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추천. 관절 보호를 위한 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몸이 떠오르는 부력은 체중으로 인한 관절의 압박을 줄여주며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관절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심폐 건강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과 같은 다양한 수영법을 번갈아 가며 하면
몸의 여러 근육을 골고루 단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이 시원하게 느껴져 더운 날씨에도 운동하기에 쾌적합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수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입니다. 물의 저항을 활용해 근육을 강화하고 심혈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속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수영장에서는 그룹 수업이나 개인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운동하는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활동을 겸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면서도 전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운동을 일상에 포함해 보세요. 근육 강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잡는 필라테스와 요가. 필라테스와 요가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하며 균형 감각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허리나 복부 근육을 강화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심신의 안정과 함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이 병행되므로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과격하지 않아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유연성과 근력이 개선되면서 일상적인 움직임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라테스와 요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으로 노년기에 매우 적합한 선택입니다. 꾸준히 실천해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와 낮은 강도의 고정식 자전거 운동.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을 개선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없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걷거나 빠르게 걷는 속도를 번갈아 가며 운동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운동하므로 낙상의 위험이 적으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심혈관 운동으로도 적합하며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자전거 운동은 실외와 실내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외에서 걷기는 자연을 즐기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내 자전거는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기 지루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계획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걷기와 고정식 자전거 운동은 6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4. 운동 전후 꼭 지켜야 할 사항. 소제목 1.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부상 예방하기. 운동 전 워밍업은 몸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 부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워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510분 정도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면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워밍업 후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와 같은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스트레칭하면 운동 중 움직임이 더 편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천천히 늘리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을 풀기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뻗어 앉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어깨와 등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칭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통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동 경험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운동의 필수 과정으로 이를 통해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이어가세요.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쿨다운과 수분 섭취.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통해 심박수와 호흡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쿨다운은 혈액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고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쿨다운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운동 중과 운동 후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 음료를 섭취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가능한 한자연 상태의 물이나 저당 전해질 음료를 선택하세요. 운동 후에는 휴식을 통해 근육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회복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쿨다운과 수분 섭취는 운동 후 몸의 회복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해 피로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운동을 이어가세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 조절.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약한 운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는 심박수, 호흡, 그리고 피로감을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절하며 숨이 너무 차거나 지나치게 힘들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이는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는 것은 60대 이후
건강한 운동 습관의 핵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노년기를 이어가세요.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피해야 할 운동과 대체 방법을 참고해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운동 경험과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봅시다.